그거 너무 힘든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비인후과 의사한테는 치과 의사의 양치질과 똑같은 것입니다. 제가 여쭤보면은 되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세요. 손으로 모아가지고 코를 막 이렇게 들이마신다는 분도 있고요. 아시는 분이 히말라야에서 소금을 갖고 왔다고 그 소금물을 풀어가지고 코 세척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건 절대 비추합니다. 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에 날씨 변화도 급변하고 온도 차이, 습도 차이 때문에 코, 목 질환의 환자분들이 많이 내원해 주시고 계세요. 대부분은 코막힘, 콧물 재채기, 즉 비염 이런 환자분들이 많이 있고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이에요 라고 하시는 거는 봄, 가을이죠. 봄에는 우리가 꽃씨가 날리면서 시작이 되는 거고 가을도 마찬가지로 낙엽이 지면서 풀이 날리면서 외부적 환경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에 따라서 우리의 코에 대한 반응, 우리가 호흡을 할 때는 가장 먼저 입으로 숨 쉬는 게 아니고 코로 숨 쉬잖아요.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자극으로 인해 가지고 점막이 붓고 이를 내보내기 위해서 콧물과 재채기로 방어작용을 하는 거죠. 물론 이런 반응들은 어떤 생리적인 반응도 어느 정도 있지만 지나친 경우에는 비염으로 진단 내려서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비염에 대한 진단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막힘, 콧물, 재채기 이런 3대 증상이 1년 중 며칠 기간, 일정 기간 이상 지속이 될 때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잘 때 코가 막혀요 라고 하는 거는 물론 수면을 방해할 정도로 코가 막힌다면 비염을 의심해 볼 수 있지만 생리적 주기로 인해 가지고 밤에는 누구나가 어느 정도 코가 막혀요. 또한 우리가 설렁탕집이나 곰탕집에 가시게 되면은 누구나 모든 테이블에서 코를 풀고 있어요. 그거는 지금 뭐냐면은 우리가 급격한 뜨거운 온도로 인해 가지고 그런 온도 변화를 겪는다면은 우리 코에서는 생리적으로 콧물을 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나는 비염이 있나요? 라고 여쭤보시기에는 그리고 진단 내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비염 시즌, 특히나 가을 시즌 같은 경우에는 불행히도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1차적인 방어는 될 수 있지만 2차적으로 우리가 비염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혹은 예방할 수 있는 거는 코 세척이에요. 그거 너무 힘든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비인후과 의사한테는 치과 의사의 양치질과 똑같은 것입니다. 제가 여쭤보면은 되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세요. 손으로 모아가지고 코를 막 이렇게 들이마신다는 분도 있고요. 아시는 분이 히말라야에서 소금을 갖고 왔다고 그 소금물을 풀어가지고 코 세척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건 절대 비추합니다. 가장 좋은 거는 생리식염수를 이용한 코 세척이에요. 그리고 주사기를 사용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지만 주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압력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높은 압력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우리 코 안에 있는 점막이 상처를 받거나 혹은 굉장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코 세척 전용 바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어요. 코 방향은 이렇게 넣는다기보다는 입이랑 평행하게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플라스틱 병을 지그시 눌러주신다면 적당한 압력으로 적당한 양의 생리식염수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또 꼭 반대쪽 꼭 입으로 나와야 되나요? 라고 하지만 꼭 그러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실 것 없이 우리가 비염 예방 차원에서 생리식염수를 이용한 코 세척을 생활화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비염 증상이 있다 라고 한다면은 뭐 비염은 낫지도 않잖아 그냥 이러다 말겠지 라고 생각하시고 시간이 지나고 한 해, 두 해 지나게 되면은 만성적으로 긴 기간 동안 점막이 자극을 받아 가지고 뚱뚱해지는 비후성 비염에 돼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이 코가 꽉 막히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이러한 치료에 있어서는 단계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마스크 착용, 코 세척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나머지 두 개는 약물 치료입니다. 약물 치료 같은 경우는 먹는 약과 우리가 맨날 이비인후과 가면 맨날 코스프레이 드리는데요. 그 코스프레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화장품 같은 존재입니다.
화장품을 오늘 발랐다 그래서 막 내일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내 얼굴이 확 환해졌어. 이런 경우는 아니거든요. 결국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코스프레이를 하루에 한 번 정도씩 꾸준하게 뿌려주신다면은 비염 증상이 점점 괜찮아지네? 이렇게 반응하시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너무 심한 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날은 먹는 약, 항히스타민제 혹은 혈관 수축제 등을 겸해가지고 증상 조절을 하신다면은 장기적으로 관리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것 중에 비염 수술이 있어요. 최근에는 비염 수술은 코블레이터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코막힘과 콧물 재채기에 대한 반응 자체를 약간 낮추는 경우, 이런 경우에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는 비염 수술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만성 비후성 비염인 경우에는요, 우리가 점막하 절제술이라고 해서 코 안쪽으로 들어가서 점막을 실제로 갈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술은 코막힘 해소를 위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수술을 해도 몇 년 뒤에 또 재발하지 않느냐? 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재발은 아닙니다. 다시 악화가 되는 거죠. 비염 수술 후 재발에 관련돼서는 비만 수술이랑 똑같아요. 비만 수술 이후에는 충분히 관리를 하시고 적절하게 식이 조절, 운동도 같이 하시는 이러한 관리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다시 살이 안 쪄요. 비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비염 수술 이후에는 재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올바른 관리, 적절한 관리를 해서 꼭 좋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환절기 시즌, 이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환절기는 아무래도 알러지 시즌으로서 많은 분들이 고생하실 것 같아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을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더욱 유익한 코 정보, 의학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